며칠째 계속되는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남과 광주, 경남 일대에 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번 호우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비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로 벌써 이제 사흘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 호우 상황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위기인데 이걸 잘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광주 전남에 또 400mm 굉장히 또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16일부터 시작된 비가 그 상황이 기상학적인 상황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동쪽에 방파제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고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층에 내려왔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이 매우 불안정해서 천둥과 번개가 심하게 치고 있고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대개 통상 우리가 비 내리는 걸 보면 한 서너 시간 내렸다가 이제 그게 해소가 되고 이러는데 이번 특이하게 3일 정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2년 전에 충북 오송 그 지하차도 침수 때도 보면 중부지방, 충청도 지방에 이와 같이 한 3, 4일 정도 한 5, 600mm 비가 내렸거든요. 자, 그런 현상이 또 재현이 되고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 여름철의 강수 특징이 이런 그 국지적 집중호우가 매년 내리고 있습니다. 딱 100년 전인 1925년 소위 말하는 을축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강에 넘쳐가지고 지금보다 사회적 기반 시설이 아주 열악할 때인데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늘상 이런 식의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그 나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발생 빈도가 늘고 있거든요. 자, 이번 서산에서 내린 게 날짜상으로는 이틀간 519mm지만 시간당 강수량으로 따져보면 한 대여섯 시간에 519mm가 내렸거든요. 자, 1년 강수량이 한 1200에서 1400mm 정도인데 그 1년 내릴 양의 반절 좀 못 치는 한 40%가 대여섯 시간 만에 내려버린 거죠. 그러면 뭐 넘어지고 무너지고 넘치고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난주에는 폭염 속에서 시달리다가 그게 바로 끝나니까 바로 또 폭우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게 지금 내일 밤이면 끝날 텐데 토요일 바로 또 폭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현상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후변화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서산 내린 건 200년 만에 통계적으로 내릴 빈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아까 제가 언급한 100년 전에 을축 대홍수를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뛰어넘는 200년 만에 한 번 나타날 그런 강수량을 보였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가 따뜻해졌고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바다로부터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이 되고 있고 그 증발된 수증기가 이렇게 폭우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어딘가에서는 폭염, 어딘가에서는 가뭄 이런 극단적인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지구 전체적인 전 지구적인 그 기상 이변입니다. 방금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문제지만 한 번에 집중적으로 많이 내려서 그렇습니다. 좀 대응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에 따라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서산 시간당 100mm 넘는 비가 내렸거든요. 작년 여름에 시간당 100mm 넘는 비의 통계를 내보니까 16번, 16회 내렸습니다. 자, 시간당 100mm 비면 한 시간에 한 10mm 비가 내리면 이제 도로에 골이 있으면 물줄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 비가 내리면 이제 발목까지 잠기게 되죠. 바로 물이 빠지지 않으면 시간당 50mm 비가 내리면 인도 자동차 유리창이 앞이 안 보일 정도에 쏟아붓는 비거든요. 시간당 80mm 이게 이제 소위 말한 장대비 쏟아붓는 온데 100mm가 넘는다는 얘기는 그건 뭐 감당이 안 되는 비죠. 자, 그런 게 작년 여름 16번이나 있었고 과거에는 100mm 넘는 비가 한 3, 4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여름에. 그런데 이게 16번이나 있었죠. 과거라는 것은 얼마? 과거는 한 20, 30년 전 그 과거에
예,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고 대기가 따뜻해지고 있으면서 이런 그 집중호우가 더 늘고 있고 발생 빈도가 늘고 있고 그 발생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게 그 여름철 강수 패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시간당 강수량에 따라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시간당 50mm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정도 강수량을 기준으로 지금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나가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기상청이 그 비가 많이 온 지역, 자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앞으로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특보를 내리거든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이미 많이 내렸을 때 그 기준이 1시간에 72mm거든요. 또 1시간에 50mm 그리고 3시간에 90mm 비가 이미 내렸으면 빨리 대피하시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휴대폰 수신되는 문자로 보내는데 자 이런 이 정도거든요. 근데 시간당 100mm 이거는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3일 16일부터 오늘 밤까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오늘 밤에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예.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까 방파제처럼 우리나라 일본 쪽에 동쪽에 딱 버티고 있는데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고기들이 계속 마치 바닷가에서 방파제에 파도가 몰려오듯이 부딪히는데 지금 기상 레이더 아이콘을 보면 밤이 됐는데 밤이 되면 더 사실은 더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기상학적으로 높아지거든요. 지금 그게 전라도 경상도 쪽에 한 그 띠 모양에 있고 또 그 서해상에 보면 서울 경기도 쪽을 향해서 오는 또 비구름대가 하나 있거든요. 자 이게 2-3시간만 제대로 걸리면 최근에 겪었던 300mm, 400mm 비가 금방 내릴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예. 오늘 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자 이러한 상태 속에서 지금 호우주의보가 비교적 전국에 다 내려져 있거든요. 예. 전국에 다 300mm, 400mm 온다는 얘기 결코 아니고요. 예. 이 띠 모양의 매우 좁은 그 선형 모양의 비구름이 어디에 걸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쪽집게 예보는 불가능합니다. 저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은 이제 좀 있으면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거의 동쪽을 제외하고는 지금 호우 경보 남쪽에 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이게 어딘가 이제 걸릴 겁니다. 그러면 남북으로 폭이 뭐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300mm, 한 10km 떨어진 곳은 30mm 이런 극단적인 강수량 편차, 큰 편차를 보이는 오늘 밤 강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지금 뭐 안 온다 하더라도 그 밤 사이에 밤에 왜 비구름이 더 발달하냐면 예. 낮에 포함할 수 있는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낮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넘치지 않죠. 밤이 되면 공기가 식으면서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그릇이 작아집니다. 온도와의 관계고 또 밤이 되면 기온이 높은 낮보다 밤이 되면 그 남쪽에서 뜨거운 수증기를 수송해줄 하층의 하층 제트가 더 강해집니다. 그 온도와의 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밤이 되면 비가 더 강해지고 더 집중성을 보이는데 오늘 밤 그러한 상태가 또 재현될 가능성이 있고 어찌됐건 지난 16일부터 지금 그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버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을 지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북쪽으로 올라가 주거나 그러면 이 상황이 이제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쪽으로 빠지기보다는 수치 모델 예측 자료를 보면 북쪽으로 점차 위로 올라갑니다. 북태평양에 확장을. 그래서 지금 아까 서울 경기도 쪽에 비구름들이 이렇게 서해상에서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분석을 합니다. 예. 그런 상태가 이제 내일까지 오늘 밤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 특정 그 강수를 담은 비구름이 좀 넓게 좀 네. 분포가 되어 있는 것과 좁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을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같은 강수 양이라면 좁은 지역이 좀 더 위험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예.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면 그렇게 강도가 그렇죠. 강할 수가 예.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이 비구름의 이동 속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체가 되면 해당 지역에는 또 굉장히 많은 강수를 뿌리게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것 같은데 이 이동 속도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온대 저기압의 이동 때 내리는 비는
한 두세 시간 길어야 두세 시간 내리고 빨리 동쪽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3일간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또 비가 내리는 형태가 전국을 덮어서 골고루 내리는 비가 아니고 매우 좁은 지역에서 선형 모양의 강한 비구름대들이 그게 어디에 걸리느냐. 그게 17일 새벽 2시, 3시 사이에 서산에 걸렸거든요. 그 다음에 그날 오후에 또 남쪽 전라도 지방에 걸렸고 이런 식인데 오늘 밤과 내일도 역시 비구름의 레이더 영상을 보면 역시 좁은 띠 모양의 선형 모양의 그런 비구름들이 전라도 경상도 쪽,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충청도 이쪽에 걸릴 가능성이 지금 엿보이는 그런 비구름의 이동 상황입니다. 아, 예. 이번 비는 또 특징이 강한 바람이랑 또 네. 수많은 낙뢰를 네. 동반하고 있는데 전남에서만 6천 회 이상 낙뢰가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게 비를 많이 내리게 한 원인과 같은데요. 예. 대기가 매우 지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밑에서 뜨거운 열대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하층 부근은 온도가 높은 공기로 채워져 있고 저 약 5.5km 상층 일기도를 보면 북쪽에서 찬 공기들이 내려와서 우리나라에 덮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폭염에 시달릴 때는 이런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해서 강한 폭염 속에 있었는데 그게 지난 13일경부터 내려오면서 이제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천둥과 번개가 많이 친다는 얘기는 한반도 상공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단시간에 많은 그런 집중호를 보이는 대류 구름이 발달을 하고 또 강한 바람이 불고 그래서 똑같은 여건입니다. 천둥과 번개, 강한 비, 또 강한 바람. 지금 바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바다에는 당연히 지금 강한 바람으로 바다 풍랑주의보 해상에서, 예. 내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태풍이 올 때만큼의 강한 바람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체전선 상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일부에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재 이제 어떤 그 강수, 네. 비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야행성 폭우가 좀 많이 이어지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좁은 지역에 많은 강수를 퍼붓는 특징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낙뢰를 동반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을 때. 또 이제 자연재난협회에서 나오셨으니까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심하면 될지 어떻게 대비하면 될지 이 그렇습니다.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폭우 많은 비가 왔거든요. 이제 강이 범람하고 넘치고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뭐 이런 문제가 폭우로 인한 그 불편함인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죠. 지하차도 통과할 때 차 바퀴에 3분의 2가 있을 때는 하여튼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가는 상황이 파악이 되면 좀 멀리 돌아가더라도 지하차도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되게 심리상 빨리 내가 지나가야지 하고 들어가서 이제 사단이 나는 건데요. 자, 그런 거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되겠고. 옹벽도 포함이 되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3일간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집안이 매우 약해져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런 축대나 낡은 축대나 옹벽 있는 곳들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런 옹벽 사고도 뭐 그 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잖아요. 네. 특히 이제 또 산사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산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집안이 매우 약해져 있어서 지금 산 속에 어떤 토양들이 토양 함수율이 이제 거의 100%가 넘었기 때문에 조금만 원인이 제공되면 바로 흘러내리는 게 이제 산사태입니다. 예. 그런 어떤 대비. 자, 낙뢰가 칠 때는 만약 산 높은 곳에 있으면 빨리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차 안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어.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만약 산에 있으면 주변에 낮은 곳, 바위 밑에 동굴 같은 게 있으면 빨리 들어가야 되겠고, 집 밖을 나가지 말아야 되겠고, 낚싯대나 골프로 들고 있으면 이게 피뢰침 역할을 하거든요. 또 삽이나 그렇구나. 농기구로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천둥 번개에 낙뢰 칠 때 대비를 해야 되겠고, 폭우 시 강 하천 주변에 오늘 밤에 같은 날은 그 강 하천에 가까운 곳에 있는 집은 지인이나 인근 안전한 친척 집에 가서
오늘 하루만 지나는 게 목숨을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난의 그 대피의 가장 큰 점, 그 장점, 좋은 점은 그 현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36개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강 옆에 있는 분들은 미리 지금 이 시간에는 밤이 늦었더라도 그 지역을 벗어나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일단은 뭐 4일째 내리고 있는 이 강수로 인해서 이 강수량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산지, 옹벽, 축대, 지하차도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돌아서 가라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고 높은 곳에 머물지 말고 낮은 곳에 머물러라. 네, 낙뢰를 칠 때. 예, 네, 그렇게 이제 이번 폭우가 굉장히 많은 낙뢰를 동반하고 있으니까 또 언제 낙뢰가 칠지 모르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낮은 곳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그 지역을 좀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문자가 갔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많은 비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앞으로 온다는 얘기고 이미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자체로 위험하다. 호우 재난 경보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